2022년 1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제2기 생생경매 27강입니다. 오늘 이제 방송 주제 내용이 세대 합가입니다. 세대 합가. 잠깐만요, 제가. 네, 됐습니다. 세대 합가 해가지고요. 세대 합가는 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여기서 뭐 또 이론적으로 막 설명드린다기보다는 세대가 분리된 거예요. 분리. 세대. 원래 원 세대였는데, 요거를 요렇게 분리하는 게 분리. 이렇게 세대를 분리해가지고, 먼저 요 사람이 다른 데 또 전입신고를 해요.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또 요 사람이 나중에 같은 주소지에 또 전입신고하는 거. 이때 세대 합가되니까 다시 이렇게 합쳐지는 거. 그래서 이게 보면 제가 뭐 예로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놨는데, 일단 세대를 분리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세대 분리가, 세대 합가 같은 게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칠판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 합가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 되십니다. 뭐냐면요, 이 집에 임차인이 갑이에요, 갑. 그리고 임차인의 처는 을입니다. 해서 이제 이 집에 이제 전세를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다른 데로 이제 부득불 뭐 이사를 가야 된다. 부득불. 물론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난 그 뒤에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안 해주면 임차권 등기하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계약 기간 중에 이거 부득불 이사를 가야 돼. 그럼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안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보증금 반환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 빼가버리면 임차인은 그 순간부로 대항력이 완전히 상실돼 버리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다른 데로 직장 이전 관계를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또 이사를 가야 된단 말이지. 이사를 가야 된다더라. 그런데 어떻게 한다더라. 이 임차인 갑이 이 사람 세대주가 되잖아요. 남편이니까. 임차인의 처는 세대원이 되겠죠. 세대원. 근데 주민등록 이쪽으로 휙 다 옮겨버리면요, 그 순간부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완전히 박살나버립니다. 그럼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하면 돼요. 근데 계약기간 중에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해 줄 이유도 없고 또 임차권 등기를 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임대차 계약서상에는 임차인을 이제 갑으로 했다 이거죠. 그죠? 임차인을 갑으로 했어요. 그러면 임차인을 갑으로 하였다 그러면 이 사람 여기에 전입신고해야 되는데 전입신고를 안 했어. 안 하고 이 사람들로서 어떤 대항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뭐다? 임차인의 주민등록은요, 이 임차인 갑의 주민등록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입니다. 즉 대항요건의 주민등록이에요. 이 주민등록, 임차인 갑의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처나 자녀 등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상에는 갑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전입신고 안 했어. 근데 와이프가 전입신고했어. 그럼 됩니다. 왜냐? 처나 자녀 등의 주민등록도 임차인으로서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해당이 된다. 이게 대법원 판결이란 말이죠. 판결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여기 이제 부득불 임차인, 임대차 계약상에 임차인 갑으로 되어 있는데 임차인 갑은 전입신고는 안 돼. 그러면 이제 갑과 을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보. 현재 우리는 같은 세대잖아. 맞죠? 그죠? 근데 우리 세대를 쪼개자. 이게 세대 분리하는 겁니다. 분리. 어떻게 쪼개는데? 그러니까 나는 있잖아. 이 집에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니면 계약 기간 중일지라도 중개업소 방을 내놔가지고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면 보증금 반환받고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까지는 어쨌든 대항력을 존속 유지시켜야 되니까 나의 주민등록은 이 집에 내 계속적으로 유지시킬게. 그런데 있잖아. 당신은 현재는 여기서 세대원이었지. 근데 당신도 하나의 독립적인 세대주가 돼버려 봐봐. 그죠? 그래서 당신이 말이죠. 여기 세대 분리입니다. 이게 세대를 분리해가지고 을이 와이프죠. 그죠? 와이프가 이 집에 임차인 갑은 전입신고 안 했는데 을은 와이프가 전입신고 해버렸어요. 전입신고하면 이로써
처의 주민등록을, 와이프 어리 처잖아요. 처의 주민등록으로 임차인 본인의,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처나 자녀 등의 주민등록까지 다 포함된다고 그러니까. 자, 이 상태에서 말이죠. 또다시 이제 세대가 분리됐는데, 이제 임차인 갑 입장에서는 이제 이 집에서 대항력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보증금 다 받았어요.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났든지 아니면 집주인이 말이지,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보증금 다 받았으니까 이제 다시 이 집으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갑이 여보, 나 보증금 다 받아서 왔어. 그래. 그래요. 그럼 우리 합칩시다. 이게 세대합가입니다. 여기서 세대가 분리가 됐잖아요. 분리되는데, 여보, 왔어요. 합칩시다. 합쳤어요. 이게 세대합가. 그죠? 세대합가인데 자, 보십시오. 이게. 처음에 선을 쭉 그어서 보면은, 임차인 갑의 부인인 을이 이때 전입신고했잖아요. 전입신고하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나와있잖아요. 그죠? 근데, 갑은 말이지, 나중에 이 집에서 보증금 다 받고, 여보, 나 이 집에 다시 왔어. 다시 세대주로서도 전입신고 한다 이거죠. 단독 세대주로서. 그런데 봐가지고, 가정 공동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갑이 남편이고 어리 부인이니까. 그러면, 여보, 우리 합칩시다. 그러면, 알았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 어떻게? 그전에는 세대주, 독립적인 세대주가 됐다가, 이제는 갑이 세대주가 되고, 어리가 다시 어떻게? 세대원으로 해가지고, 이게 다시 귀속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때 보니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언제 해서 임차인의 처나 자녀 등의 주민등록, 근데 처가 언제 전입신고했지? 어때 전입신고했거든요? 이때 전입신고했는데, 만약에 이때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을 하였다더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떡한다더라? 결과론적으로 저당권 A보다도 먼저 어리 전입신고한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낙찰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세대 합가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거든요. 요걸 여러분들 좀 이제 이해하신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제가 자료로 다시 돌아가서 이건 그냥 그걸 막 읽고 하지 마십시오. 머리 아파. 그래서 세대 합가에서 전혀 이거 안 써놓으면 제가 조금 심심하니까 이렇게 써놨다는 거. 그래 보시고요. 또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를 세대합가라고 그러는데 뭐 딴 거 필요 없고요. 이거 보면 이 예로서 나와 있잖아요. 부인이 2019년도 2월 1일 날 전입신고했대요. 세대 분리해가지고. 이때 세대 분리를 한 거예요. 분리해가지고. 그런데 A 저당권이 2020년도 2월 달에 저당권 설정하고 남편이 말이지 2021년도에 전입신고해버렸어. 그렇더라도 이게 A 저당권자가 이렇게 경매 신청했다 했을 적에 임차인인 남편의 주민등록은 소멸기준권리인 A 저당권보다 나중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와이프 부인의 주민등록은 뭐다? 소멸기준권리인 저당권보다 빠르잖아요. 그죠? 빠르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있다. 대항 요건을 갖춘 것으로 대법원은 보고 있어요. 이게 대법원 87다카 3093호 판결입니다. 요 판결 내용 보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처나 자녀 등의 주민등록까지도 포함된다라는 아주 그냥 쌍팔년도식 쌍팔년도 아닌 87년이니까 이때 아주 옛날 판결이다. 이 판결이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유효하다는 거.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세대합가에 대해서 나아갑니다. 보시니까 주민등록 이게 먼저요. 우리가 먼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입찰 참여하신다 했을 적에는요. 내가 가지고 입찰 들어가고자 하는 경매 정보지 있잖아요. 경매 정보지하고 신분증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신분증 보여달라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게 나와 있네요. 봐가지고요. 이게 주민등록부 시행규칙 14조 1항에 각 호인데 여기 1호입니다. 1호. 1호에 보니까 경매 참가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봐가지고요. 나름대로 전입세대를 이게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 세대주와 동일 세대 이게 소위 세대 열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다만 나와 있죠. 다만 보니까 여기 보십시오.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부상의 세대원이 아까 원이니까 와이프잖아요. 와이프. 세대원이 을이라는 사람이 부인이 먼저 전입신고했잖아요. 세대주가 갑이야. 나중에 전입신고했잖아요. 즉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신고가 빠르죠. 그죠? 빠른 경우는 그 세대원의 성명,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할 수 있다. 이게 세대 합가에서 보면 그 서류상에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샘플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니까 세대 열람 내역서 해가지고 자 여기서 또 나와 있죠. 자 보십시오. 이게 이제 샘플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세대 열람 내역서에서 도로명 나와 있죠. 우리가 현재 주소가요. 도로명 주소가 있고 집원 주소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다른 영상물에서도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세대 열람을 하실 적에는요. 이거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그 지역에 관할 동사무소 안 가도 됩니다. 내가 사는 동네 동사무소 가도 돼요. 가셔가지고요. 이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이제 신청하시는데 보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 주소하고 집원 주소인 현재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근데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신청 주소지 해가지고요. 송파구 오금로 54길 26에 203호에 거여동인데 여기 광진구 자양 제1동이잖아요. 그죠? 자양 1동. 요거 제가 일부러 띄워봤습니다. 2021년 작년 1월 달에. 예. 작년 1월 달에 보니까 이게 도로명 주소하고 집원 주소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우리 실물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주거용 부동산에 입찰 참여하신다 하실 적에는요, 도로명 주소하고 집원 주소 또 다음 페이지 집원 주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도 표시되어 있지만은 요걸로 한 통 발급 받아 보시고 보니까 본건 같은 경우는 해당 주소지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건 주민등록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입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차권 등기되어 있다 그러면요. 비록 그 사람은요. 임차권 등기했다. 그 이후에 주민등록 옮기더라도 그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및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 효력은 부인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사건이 동부 19 타경에 55,757원인데요. 요건 조금 이따가 집원 주소 세대 열람을 보고 나서 이 사건 한번 검색을 해 보시지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제 세대 열람해서 뭡니까? 이건 이번에는 집원이죠, 집원. 그죠? 집원이잖아요, 집원. 세대 열람 보니까 이게 집원으로 되어 있죠, 집원으로 되어 있다더라 해가지고요. 보니까 왜 복잡하게 말이지. 이걸 이원화 시켜놨는지 모르겠어요. 또 집원이잖아요. 그죠? 송파구 거여동 560-3 이게 집원이지 않습니까? 560-3에 뭐 몇 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 해당 주소지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뭐 임차인 등이 뭐 없겠구나.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동부 이 시현 19 타경에 55,757호 사건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경매 정보지를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해서 경매 정보지 안 나와라 해가지고요. 동부 2019 타경에 55,757, 55,757호 송파구 거여동에 소재하는 또 상당히 넓게 떠네요.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봐가지고 제가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정보지 내용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은 그 회사 입장에서 기분 나쁘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예, 일단 조금 전에 요 내용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셨던 세대 열람 내역서상의 그 경매 물건입니다. 경매 물건인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입 세대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전입 세대가 없다. 이거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강모 씨가 전입했잖아. 근데 이 양반이 임차권 등기했어,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하고 다른 데로 이사 갔다니까, 주민등록 빼가지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하고 본인이 그 강제징비 신청했잖아요. 그죠? 그럼 임차권 등기했지. 그 임차권 등기 시점에서 요건 2017년 9월 8일은 이 스피드 옥션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전입 날짜를 표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임차권 등기되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조금 귀찮더라도요.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셔가지고요. 임차권 등기에 의한 기입등기 날짜가 강제경매 기입등기일보다도 빠르냐 늦냐 그걸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강제경매하니까 이게 강제경매 개시 결정해가지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때거든요. 언제입니까? 2019년 11월 18일이에요. 그럼 11월 15일은 뭐냐 하니까 채권자가요. 11월 15일 날 동부지방법원에
경매 신청서를 제출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11월 18일 날 등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11월 15일이건 몰라. 이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게 위로 잠깐 올라가서 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보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은 이게 등기 접수, 이 접수가 어디에 등기소에 접수된 날짜 이야기하는 거예요. 등기 원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접수되어야 하지만 어떤 그런 권리 관계가 공시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공시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어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경매 강제징금 개시 결정이 2019년 11월 18일입니다. 2019년 11월 18일이고요. 2019년 11월 18일인데 임차권 등기 언제 됐지? 봐가지고 보니까 2019년 9월 20일이잖아요. 그죠? 11월 18일 날 기입 등기됐는데 9월 20일 날 임차권 등기했다 이거죠. 그러면 봐가지고 경매 기입 등기를 이전에 임차권 등기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법원에다가 따로이 그 채권 계산서를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또 나아가서 주민등록, 왜냐면 임차권 등기된 사실을 딱 인지하고 다른 데로 쫑 주민등록 빼버립니다. 뺀다 손치더라도 여기 보시니까 주민등록 언제입니까? 2017년 9월 8일자로 주민등록된 것으로 가름함으로써 이때 그러니까 9월 8일이니까 9월 9일 오전 0시 그죠? 오전 0시 땡 하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오전 0시 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사안은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세대 열람 내역서 그런 사례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럼 다시 또 다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고양 2019 타경의 9121 사건입니다. 자, 지금 나옵니다. 예, 이게 우리가요. 요건 이 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 임차인 수가 많잖아요. 많으니까 아마 다가구 주택인 듯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물건지는 고양시 139 이 성저로 50번 길이니까 이게 도로명 주소잖아요. 그죠? 도로명 주소뿐만 아니고 집원 주소까지도 표시를 해놓잖아요. 한번 발급받아보세요. 왜냐면 혹시 좀 뭔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 이게 경매 정보지라든지 이런 데서 뭔가 약간 어떤 기입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다 챙겨야 돼요. 이런 거 챙기는 게 귀찮습니까? 그럼 경매하지 마요. 안 하면 돼. 와, 머리 아파. 귀찮아. 그럼 경매 안 하면 된다니까요. 뭐하러 복잡하게 합니까? 그죠? 이런 게 절대로 귀찮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도로명 주소에 의한 전입 세대 열람 내역인데 도로명 주소뿐만 아니고 집원 주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가셔가지고요. 하면 통상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해서 세대 열람 내역서를 뽑아줘요. 그러면은 집원 주소로 해서도 하나 뽑아주시오. 돈 달라고 그래요. 돈 주면 돼요. 봐가지고 돈 여러 이 세대 열람 발급받는데 여러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해봤자 몇백 원이니까 저는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제가 세대 한 명당 150원, 예를 들어 10명이다 하면 1,500원, 500원 이런 식으로 제가 비용을 지급한 걸로 기억나는데 이것도 요즘 또 물가가 올라가서 또 올라갔겠지,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야, 강의하는 니가 왜 그걸 모르냐? 이건 몰라도 되죠. 옛날에 저 뭡니까? 또 쓸데없는 얘기인데요. 대통령 선거 할 때 대통령 후보들한테 말이지, 상대방 후보가 말이지, 요즘 버스 요금이 얼마인가요? 지하철 요금이 얼마인가요? 전 몰라요, 저도. 그걸 어떻게 다 알아야 됩니까? 그죠? 대통령 할 사람이. 마찬가지 우리가 경매하는 사람들 가면, 이게 동사무소 가면 이게 돈 달라면 주면 되는 거지. 이런 거 언제 새끼 꼴까 머릿속 다 집어넣습니까? 또 이게 또 길게 이야기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더 이상 길게 이야기 안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가운데 선을 하나 쭉 꺼놨잖아요. 빨간 걸로 해가지고 쫙 꺼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요, 세대 열람 내역서를 봤을 적에 어쨌든 봐가지고 선을 쭉 꺼요. 쫙. 위에서 밑으로 쫙 꺼버려. 그러고 나서 좌측이죠, 그죠? 그러고 나서 또 뭡니까? 우측이잖아요. 예. 그죠? 그럼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좌우로 정렬해가지고, 야, 너 기준하면 어떻게 합니까? 왼손 기준합니까? 오른손을 들어 기준합니까? 오른손 들어 기준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뭐다? 좌우로 끊어가지고요, 항상 오른쪽을 기준해야 됩니다. 그런데 좌우가 같아. 그죠? 좌우가 같으면 이게 세대 합가가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 김모 씨, 요거 제가 좀 화면을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예, 잠깐만요. 요걸 제가 좀 확대를 해드릴 테니까요. 요걸 좀, 네, 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김땡땡 해가지고 2018년 2월 14일이죠. 날짜 같잖아요. 우측도 보니까 김땡땡이에요. 2018년 2월 14일 날짜 같아요. 이런 경우 세대학과가 아닙니다. 밑에 방땡땡이시다 보니까 2014년 12월 9일이죠. 우측에도 방땡땡시 보니까 2014년 12월 29일이잖아요. 아, 이 세대학과 아니에요. 이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근데 밑에 보니까 백땡땡시가 보니까 2019년도 3월 19일이죠. 우측에 보니까 백시가 없고 김씨가 있네. 뭐야? 김땡땡 해가지고 보니까 날짜가 틀려. 예. 2018년 2월 22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자, 이렇듯이 봐가지고요. 세대 열람 내역서를 발급받아가지고요. 가운데 쭉 선을 그은 상태에서 좌우를 비교하는데 사람이 같아. 그러면 날짜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사람이 같아 그러면 이거 보십시오. 사람이 같으면은 잠깐만요. 이걸 제가 사람이 같으면은 이렇게 날짜가 그죠? 같잖아요. 같다고요. 밑에도 보니까 사람이 박모씨다. 이것도 박모씨다. 그러니까 2014년 12월 29일, 2014년 12월 29일. 이때는 이런 경우 이제 세대학과 어쩌는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갑자기 밑에 보니까 백모씨가 좌측에는 백모씨 그죠? 좌측에는 백모씨가 있는데 색깔이 되게 또 우측에는 보니까 어이구 뭐야 또 김모씨가 또 버티고 앉아 있어요. 이렇듯이 좌우가 사람이 틀려버려. 사람이 틀리면은요, 날짜는 반드시 틀리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좌측이 2019년 3월 19일이잖아요. 그죠? 우측은 언제입니까? 2018년 2월 22일이죠. 그죠? 그럼 이거 우리는 일단 이거 세대학과로 보다 이거죠. 그랬을 적에 뭐다?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뭐다 이거지. 백모 씨가 전입신고한 2019년 3월 19일이 아니고요. 김모 씨가 전입신고한 2018년 2월 20일, 2월 22일이죠. 그죠? 2월 22일 날 전입신고했으니까 그 다음 날이니까 2월 23일 날. 그죠? 2월 23일 날 해가지고요.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더 적어 드릴게요. 손을 쭉 꺼가지고. 여기 김모 씨가 보니까 2018년 2월 22일이에요. 김모 씨가. 그리고 백모 씨가 보니까 2019년 3월 19일이에요. 백모 씨가. 근데 요 사이에 딱 하니 뭐가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다더라. 그러면은 야, 요걸 기준에. 이때 뭐 김모 씨와 백모 씨 같은 경우는 부부지간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보 해서 이제 세대 합쳐버렸단 말이죠. 그죠? 세대 합쳤다. 그때 뭘 기준한다? 이거 기준합니다. 이거. 2018년 2월 22일이니까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2018년 2월 23일 오전 0시 땡 하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발생되는데 저당권보다 빠르잖아. 빠르면 어떻게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이 고향 사건도 잠깐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매정보지를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시 고향에서 2019 타경에 912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산서구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잠깐만요. 많이들 들어와 계시네요. 좀 오늘 인사 말씀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생략할 테니까 하여튼 열심히들 열공하십시오. 열공하시고요. 네, 하여튼 뭐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말이죠. 이렇게 강좌에 참여해 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세대 열람 내역서 관련된 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사건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 이게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만요. 또 까먹어 버렸네. 세상에. 잠깐만요. 요거 보면은 이제 이거 좀 제가 메모를 할게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백모 씨가 2019년 3월 19일이고 김모 씨가 2018년 2월 22일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경매 정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3월 19일, 2019년 어디 갔느냐? 2018년 2월 22일. 이분이네, 이분입니다. 2018년 2월 22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경매정보지상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 2018년 2월 22일 날 대항력이 2월 23일 날 대항력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매정보지상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세대연람 내역서를 보시다 보면 좌우를 비교해 보니까 사람이 틀려. 사람 틀리면 날짜도 분명히 틀리다. 근데 어디가 빠르지? 우측이 날짜가 빨라요. 또 우리는 우측을 오른쪽 우측 기준입니다. 기준 해가지고 그죠? 우측을 기준을 해서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 유무를 파악을 해 보시자. 일단 그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잠깐만요. 이게 또 보면은 여기서 보면요. 여기 보십시오. 봐가지고 강제 경매 2019년 7월 24일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한해 소멸 기준 걸리거든요. 2019년 7월 24일인데 아까 제가 보니까 2018년 2월 22일 날 전입신고하고 이건 뭐 2019년도 2019년 3월 19일 날 또 전입신고를 했고 같은 세대인데 그 이후에 2019년 7월 24일이니까 이건 뭐 세대 합과가 되었다 할지라도 어차피 뭐 이러나 저러나 둘러치나 매치나 말소 소멸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는 크게 뭐 어떤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 경매 취하는 데습니다만 건물 외형은 보니까 어느 정도 괜찮더라고요. 저도 이 물건 그 전부터 한번 째려봤죠. 째려봤는데 물건은 좀 깔끔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깔끔하게 생겼는데 일단 요 정도 보시고요.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번에는요. 대전 사건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말이죠. 이것도 제가 화면을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자, 됐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좌측이죠. 제가 선을 쭉 그었습니다. 가운데 빨간 줄로 해가지고. 좌측에 보니까 명땡땡시예요. 우측은 뭡니까? 윤땡땡시네. 사람이 틀리네. 그러면 안종현이가 하는 말로는 사람이 틀리면은 말이지 우측 날짜가 빠르대. 우측이 2012년 6월 29일이잖아요. 좌측은 뭡니까? 2013년이죠. 그죠? 4월 29일이니까 당연히 우측이 빠르잖아요. 그럼 따라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2012년 6월 29일 날 전입신고했으니까 2012년 6월 30일 오전 0시 땡 하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발생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입찰에 임하셔야지만 내 마음이 속이 편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이 사건도 지금 이건 아마 2014 타경이니까 잠깐만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전 사건인데 고향 대전 사건 해가지고 좀 메모를 하겠습니다. 대전 사건 해가지고요. 잠깐만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14 타경이고요. 2014 타경에 1503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에 아이고 마마까콩님 감사합니다. 날씨도 추운데 또 내일 아침에 따끈따끈하게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게 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곧불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마마까콩님 감사합니다. 요건 같은 경우도 보면 말이죠. 이게 세대 합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대 합가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은 윤땡땡 명땡땡 이렇게 나와 있다. 이 사람들이 같은 세대. 여기 보니까 임차인 명땡땡과 윤땡땡은 뭐다 부부 사이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부부 사이. 부부래요. 부부. 얼마 1억 8,5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보니까 이분이 그 전에 세대 분리했다가 그죠? 윤땡땡 이분이 이름 보니까 부인 같아요. 그죠? 부인은 먼저 전입신고했다가 나중에 한 10개월 후에 이제 남편분이 전입신고를 하신 것 같아. 근데 이게 이 건 같은 경우 2012년 9월 28일 날 저당권이 설정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보십시오. 2012년 6월 29일이죠. 2012년 6월 29일 날
부인이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리고 나서 2012년 9월 28일 날 소멸기준권리인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다음에 남편분은 언제입니까? 2013년이죠. 그죠? 4월 29일 날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물론 경무정보상 이렇게 대항력이 있다고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근데 일부 뭡니까, 내공이 딸리신 분들은 말이죠. 세대열람 내역을 보니까 막 좌우에 사람이 틀리니까 날짜가 틀리니까 도대체 뭐냐, 이게 교통정리 안 되시는 분들 지금도 있어요. 봐가지고. 세대열람이 뭔지 조차는 모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봐가지고. 그죠? 근데 뭐,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어쨌든 이 사안에서 가지고 저당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이 저당권자 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결과론적으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먼저 전입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는데, 확정일자가 없네. 확정일자도 안 받을 거 배당 요구도 안 해버렸어요. 이건 뭐 1억 8,500만 원 완전히 막 확 인수한다는 거죠. 1억 8,500만 원 인수한다 해서 이게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보니까 2억 7,200만 원짜리인데 이게 1억 8,500만 원 인수란 말이죠. 그죠? 1억 8,500만 원을 인수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누가 2억 3,700만 원 확 쏟다가 뭐 때문에 하여튼 불어가 안 왔네요. 그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계장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앞으로 이런 짓거리 하지 마십시다. 계장님, 이게 허가 결정은 나는 집에 가서 만 원 갖다 맞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쉬운 소리 하지 말자고요. 그죠? 또 보니까 이번에 또 1억 1,600만 원 쏟는단 말이지. 1억 1,600, 1억 8,500만 원 인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허가가 났는데 대금 납부 안 해버렸는데 세상에 봐가지고. 얼마짜리 떡입니까? 9,400만 원씩. 오늘 저녁에 방송하기 전에 배가 고파가 말이지. 그 추운 날씨에 말이지. 시장 가가지고 바람떡을 사서 먹었는데 배가 지금 불러요. 2,000원짜리, 이 동네 이제 떡값이 500원 올랐다고 2,500원 합니다. 2,500원짜리 바람떡 하나 따면 배가 부른데 이게, 아이고, 930만원짜리 떡 사면 얼마나 배가 부를까요? 봐가지고. 그죠? 그러다 또 흘러흘러 쭉 내려오다가 또 퍼드득 해가 또 허가 났는데 대금 납부 안 해버리네. 세상에. 이게 대전 같은 게 20%다가 얼마입니까? 1,300만 원, 뭐야, 또 차순위, 이거 보세요. 허가가 났는데 대금 납부 안 했잖아요. 이 건 같은 것도 2등으로 이 양반이 차순위 신고한 것 같아요. 근데 차순위, 이게요, 이분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서 결정이 됐잖아요. 허가가 났잖아요. 근데 대금 납부 안 했어요. 그러면요, 재매각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차순위 신고했으면요, 일로 봐. 당신 최고가 매수인 이 사람이 대금 납부 안 했기 때문에 당신한테 이제 매각 허가 결정 내릴게. 대금 납부에 안 내버렸어. 아이고야, 바가 완전히 그냥 끝내줘 버리네, 봐가지고. 또 이 상태에서 또 내려도 또 푸드덕 했는데 또 대금 납부는 안 내. 엄마야, 봐가지고, 그죠? 이러다 이제 쭉쭉 흘러오다 6,811만 원에 누가 낙찰을, 25%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6,800만 원에 한 7천만 원 정도, 보면 얼마입니까? 2억 5,500만 원, 이게 전체가, 그죠? 2억 5,500만 원이 돼버렸는데, 이게 물건의 1차 감정 가격이 얼마로 나왔죠? 잠깐만요. 2억 7,200이잖아요. 2억 1차 감정 가격이, 여기 보시면 이제 2억 7,200만 원 나와 있는데, 2억 7,200만 원짜리인데, 2억 5,200 같으면, 그렇게, 미치는 장사는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지요. 그죠? 근데 이 건 같은 게 순수하게 이제 임차인의 보증금매 해가지고요. 1억 8,500만 원이죠. 그죠? 1억 8,500만 원 낙찰자 인수한다. 물론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 합가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잠깐만, 이것도 제가 좀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막 그냥 오늘 이제 세 달가를 다 끝마쳐야 되니까 일단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27강 1부 방송을 마치고 화면 정리한 상태에서 2부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27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